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은 7시 전에 시작했어요. 어제는 아침에, 몇 달 만에 가는, 여기 그 병원을 갔는데, 제 병원이 아니라 제 어머니 병원인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여러분 아시죠?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죠. 옛날에는 그런 병원이 지방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거기만 있어갖고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약을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셨는데 이게 1년에 한 서너 번 되죠.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제가 가서 모시고 새벽같이 서울에 와서 진찰 받고 약 타고 몇 달치 다시 모셔드리고 다시 오고, 그날은 이제 도착하면 점심때가 넘죠. 이것저것 다른 거 또 관련된 거 처리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도대체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관련해 갖고 어제 제 고향에 가서 왔는데 제 아시는 분이 약간 뭐라고 하나, 노인성 치매라고 하나요? 사실은 치매는 아닐 수 있는데 이거죠. 겨울이라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바깥에 나가면은 넘어져갖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집에만 있고, 집에만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사람들이랑 말을 안 하고, 노인들 고독사가 그런 거죠. 그 상태에서라고 하면 치매가 아니라도 사실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한테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오죽했으면 고스톱 치고 이러냐고 하는 그런 이유 같아요. 참 인생의 쓸쓸한 뒷마무리 부분에 대한 걸 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울적했지만, 저도 얼마 안 남았죠?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죠. 자, 어제는 사실 다른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 이런 거. 그런 거는 저는 그거는 별 관심은 없고, 검찰이 원래의 자기의 기능인 기소권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방안. 어제 이제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이 됐더라고요.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마침 또 뉴스원에서 현직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마 실명으로 나왔나 봐요. 박철완, 서울연수원 27기, 저보다 몇 살 어리시네요.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망 2프로스에 글이 올려져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성향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고민은 저는 사실은 충분히 경청을 볼 만하다고 봐요. 물론 방향이 다르지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대부분의 논란이 이런 거죠. 우파 쪽에서는 이제 지금의 정부를 반대한 야당 쪽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청와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인사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이고, 반대쪽은 과도한 정치 검찰 행태를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문민적 통제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후자 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것이 그냥 뭐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개념이거나 망나니처럼 말하자면 날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침해한 형태가 된 망나니처럼 날뛰는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은 현상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냥 어떤 사람의, 이 말하는 검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법무장관의 의지로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지금까지는 악용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악용에 정치검찰들은 마치 자기가 수동적인 수능을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서 스스로 권력화된 부분인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른바 정교한 인사 시스템, 정교하고 합리적이고 불편부당까지는 아니라 어떻게 불편부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한 어느 정도까지는 납득이 되는 시스템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추미애한테 소위만 개겼을 때 이런 거죠. 뭐 니네들 인사권 가져와. 니네 가져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교해 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위에서 찍어 눌러도 우리는 안에 어떤 그 인사 기준이 있는데 아니 그 정도는 비교해 볼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로 개기는 형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그런 논쟁을 할 필요 없고, 물론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무장관의 이 통제를 검찰총장이 받아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수사권에 대한 침해가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제 말은 전제는 그거죠.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얽혀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대통령과 그것의 행사를 대리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마치 그 과정을 제시하면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누구 말대로 무도한 행태가 되는 거죠. 검찰총장이. 그렇지만은 시스템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만들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즉 독재 정권의 전두환 노태우, 말하자면 군사 독재자들부터 이명박 박근혜 권위주의 독재자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들도 시스템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다가 못했고, 알긴 했어도 좌절됐고 아예 몰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저항이 심하고. 그럼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박철환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즉, 뭐 앞에 서두는 빼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제 발표된 검찰직 고위 인사는 그 내용과 과정 모두 낯설지만 이 사람은 낯설다고 했어요. 낯설다는 표현이 가치 부여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 정치검찰 행태에 대해서라든가 너무 정치로 경도된 부분, 특수부에 경도된 부분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중간에 이런 게 필요하다. 즉, 검찰이 사정기관으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선,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즉, 검찰이 사정기관이 되면 안 되죠. 검찰은 말하자면 기소기관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너무나도 과도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박철환 검사가 고민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인으로서는 인식은 거기가 인식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야 되고 기소권만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지만은,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드물 거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주제를 토론해 봤으면 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 주제가 사실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애저녁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다. 즉, 이런 거죠.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집단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활동에 동의 못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검사는 어떻게 그걸 평가하고 내면화해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즉, 수사권을 인사권이 뺏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기소권에 대해서도 간섭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들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까면 까는 대로, 즉 과거의 독재자들이 흔히 말하는 전두환 노태우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같은 독재자들이, 그리고 아니 권위주의 그 통치자들이 야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그냥 까려면 깐 대로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되게 원초적인 자극적인 언사면, 저는 그렇다.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관철됐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민정수석도 검사였고 다 법무부장 검사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민주적 통제인 것처럼 가장했지만은 검사들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지분은 안 뺏긴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해봤죠.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건 그렇다죠. 두 번째 부분, 제가 이제 고민을 갖는 게 부분이에요. 즉, 한국에서 검사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가? 수사 재량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쉽지 않으나 지침을 만들고 구체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거 어떤지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도 말하자면 이 사람의 의도는 그거죠. 외부에서, 즉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나 이 대통령, 특히 이 사람의 인식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정권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오고, 그 사람이 뭐 판사 출신이건 검사 출신이건 어쨌든 아니 변호사 출신이고 왔을 때, 예전에는 검사 출신이 왔으니까 뭐 사정 다 알고 다 짜고 먹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정권 내부의 비리, 예를 들면 약간 약점, 유재수 같은, 아니면 뭐 조국 같은, 조국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법에는 걸리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를 수사할 때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거 같이 어울렸던, 같이 정권을 구성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일 때, 그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구체적인 어떤 지침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침이라기보단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적정되고 저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해버린 그만이니까. 그리고 법을 바꿔? 아니,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정권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말이 합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사이고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수사 주체가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운 쪽으로 수사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의 어떤 수사를 할 때 특수사 같은 거죠. 어느 정도의 수사 단서가 있고 착수할 수 있고 수사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정당성은 어떻게 수사 미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유재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수사를 시작을 해서 좀 어렵게 했다 쳐. 근데 과정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 미진하다 그래.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미진하다 그래. 정치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신 것인가 사실은 의문이 돼. 수사를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약간 좀 교란시킬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즉, 검사가 가진 수사 실패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입증에 성공한 혐의 사실이 적으면 실패한 것인가? 입증에 성공한 혐의가 적으면 수사가 실패한 것인가? 이건 뭐 아마도 조국에 대한 얘기겠죠. 즉, 지금 비판이 그거죠. 아니, 특수부 검사 수십 명,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진 100명을 동원해서,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결국, 이게 그거냐? 표창장 그것도 뭐 그렇고, 애게, 응? 그럼 수사가 실패한 것인가? 라고 이 사람은 묻는 거예요. 수사 성패에 대한 외부인의 시각을 우리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검사의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은 하지만, 사실은 이 고민의 전제는 어쨌든 본인들은 수사 시작은 제대로 한 거고 어떤 정치적 의도는 없었고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까보니까 별거 나온 거 없더라. 근데 그것이 실패냐?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보면은 그래 맞을 수도 있지.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 단서가 나온 거를 고소 고발이 된 거를 수사 안 하냐 검사가 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야당과 흔히 말하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소위 말하는 자칭 시민단체들이 이런 가려운 것을 긁는 상황. 즉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정겸신 교수의 이 재판에서 뭔가 이 공소를 변경을 안 해준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검찰에 대해서 매우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했어요. 공소장 변경 안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그것을 뭔가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마침 이제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마치 시민단체가 그 판사를 고소를 했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킨 것 같은데 고소를 했네. 어떤 시민단체가. 그래서 그 검사가 고소가 들어오는데 수사 안 해? 하고 해서 그 판사를 수사했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지금의 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저는 이 얘기의 근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왜? 이 사람이 고민해야 될 것은 왜 한국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같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의 결과가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 즉, 재량이 너무 넓고, 본인도 얘기해. 재량이 너무 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척에 대해서 그 환경이 변하고, 입증한 사실이 적고, 그럼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논할 때, 분명한 것은 재량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즉, 수사를 하고, 거기에다 기소권까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를 한 만큼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 그러면 이 검사가 지금 이 박철원 검사가 하는 고민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당연히 기소하는 쪽에서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서 당연히 견제가 될 테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검사가 영장 청구권까지 있어요. 그건 헌법적 권리예요. 그런 정도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검사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너무 재량권이 크니까 발생하는 문제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적어도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저는 수사권을 제약하는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박철원 검사의 고민은 스스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제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고 분리가 돼야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실질적 물리적으로 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뭐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아주 예외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검찰 내부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검사의 문제 제기인 거겠죠.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수사의 그 결과가 결국은 유죄를 받은 게 결과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떤 수사를 시작해서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과정에서 누군가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의 검사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예전에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막강한 권력화됐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 즉 각각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 스스로 평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지들끼리 한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대로 내부 기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검사들 위주, 자기들 중심으로 만든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박철원 검사의 얘기처럼 일정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정도의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개시를 하고 그걸 여러 가지 빅데이터 돌리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그것에 과도하게 한 사람들을 내부 징계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적절하게 한 사람들을 상을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승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일부 정치검찰 중심 아니면 검사 이익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민 통제가 되는 외부인 적어도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도 아닌 일반인의 상식의 입장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수사 개시 진행에 대한 그리고 종료에 대한 것도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사들 스스로 만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민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정교한 인사평가 시스템, 즉 정교한 업무평가 시스템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검사들 당신들이 만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가 만들어야 되냐? 근데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말도 안 들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서 만들어갖고 법무부한테 툭 던져줬거나, 검찰에서 법무부에 파견된, 그래서 일종의 검찰의 식민지 같은 형태의 법무부에서 만든, 이 식민지란 표현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다 검찰 중심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대검찰청이. 그런 데서 만든 기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납득할 수 있는, 즉, 일반인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검찰 스스로 자의적으로 만들어갖고, 이건 엉망인데도 잘했다고 점수 부과한 결과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쥐들끼리 하지, 그럼 왜. 근데 국민의 세금을 쓰고 국민의 인권을 제약하는 집단에서 지들끼리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즉, 이 박철원 검사가 한 얘기의 껍데기는 대충 수용하겠지만은 내용적인 접근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수사권 기소권을 왜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 하나 그 평가 시스템에 대한 거를 검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만들진 만들고, 여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각은 국민의 인권을 제약하는 경찰이나 판사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판사는 역시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사법행정회의 같은 것이 법이 바뀌면서 존재해야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저는 지방법원장의 선출직 플러스 이 사법행정권에 대한 외부적 감시가 되는 시스템을 하고, 거기 속에서 판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판사에 대한 평가가 판사 임용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엘리트 판사가 아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런 데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용이 돼서 1심 단계부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판사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경찰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경찰 인사를 하는데 마치 경찰 무슨 경무관이나 무슨 뭐 치안감이나 아니면 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마치 뭐 그 분야에 되게 전문가인 양 막 떠들어대고 그래. 경찰 공보관실에서 써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뭘 했으며 어떤 수사를 해갖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공개가 전혀 안 돼요. 즉 지들끼리 그냥 하는 거죠. 즉 경찰 내부에도 객관적인 평가. 제가 엊그제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전직 경찰이었던 사람들 아니면 뭐 프로파일러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많이 뭐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고 아니면 뭐 자기가 과거 사건을 뭘 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웃기는 게 그걸 제대로 평가받아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춘재가 나오기 전까지 화성 연쇄살인을 수사했고 뭐 거기에 담당했던 자칭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막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고 막 자기들은 뭘 했고 막 했는데 실제로 근데 지금 다 까발려져 있잖아요. 완전 개판이었어요. 즉 사람도 몇이나 죽어나갔고 엉뚱하게 용의자로 몰려갖고 자살한 사람, 수사 자체 개판이고 국가수의 그 뭐 티타늄 그거 다 조작, 검찰이 조작이라 그래. 조작이고 막 스스로도 오류라고 해야 돼. 엉망이고 어떤 나쁜 개새끼는 그 새끼는 어떻습니까? 피해자의 시체를 숨겼어요. 유고를.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진술 조서도 조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도 30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나쁜 새끼들.
여태까지 화성연쇄살인은 그래도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앵걸? 앵걸? 뭐예요?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많은 걸 다 은폐했던 거잖아요. 그러고도 잘했다고 나와서 경찰이나 아니면 경찰 출신 저는 검찰도 그렇고 딱동강 변호사님 사건의 검사 보세요. 이춘희 사건의 검사들 보세요. 그 엉망으로 해놓고도 우리가 뭐 평가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춘희 사건을 해서 윤 씨를 유죄 그 기소해 갖고 판결 받은 사람은 그럼 수사는 성공한 겁니까? 아니 기소는 성공한 겁니까? 그 성공해 갖고 승진하고 다 올라간 거? 김기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예? 즉 성과 관리?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는 성과 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여태까지 어떤 수사에 대해서 제가 웃긴 거 그런 거예요. 수사연구라는 잡지가 있어요. 경찰들만 보는 경찰이 거기에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다고 잘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수사를 한 결과예요. 한 몇 달 전에 한 결과예요. 근데 정작 한 1년 뒤에 2년 뒤에 가보니까 무죄를 받았네?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좀 뭐야 이런 증거가 왜 엉망이야? 그러면 그건 성공한 겁니까? 누가 평가하지?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수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이게 무죄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 수사한 거는 전면적으로 어떻습니까? 재평가를 받아야죠.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검사들이 증거도 없는데 가서 법정에서 증거가 없으니까 질질 짜고 막 그 배심원들 판사들 감정이 호소하고 예? 증거도 없으면 그러니까 막 그 피해자 사진 그 보여주면 안 되는 거 다 보고 그 배심원들 아니면 판사들 놀라게 만들어서 선입 저 범인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선입관 주고 여론 재판하고 지금 조국 사태를 언급하지 않아도 하는 꼴 보세요. 증거가 없고 불리할 것 같으면은 다 언론에 미리 흘려갖고 여론을 쫙 조성한 다음에 판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국민의 인권을 제약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 등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떤 한 새끼도 안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그리고 승진하고 그리고 지들이 수사통이다 막 형사통이다 막 그 분야엔 최고야. 지들끼리 자위하고 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판사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건 이 여러 가지 증거에서 판사를 하지만 그래도 판결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판사는 어쨌든 좀 시스템이 제외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업무 성과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경찰에 총격 이상급들 사표를 받고 검찰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3분의 1 정도의 사표를 받을 각오를 하고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그 잘못된 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차죠. TV 같은 데 나와서 뭐 지가 엄청나게 뭘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뭐 자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했어요. 한 수사에 연관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윗사람 다 연결돼요. 왜? 그걸 가지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윗사람도 그거 가지고 승진하고 뭔가 좀 많이 잘못됐어도 뒤에 가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지금 그럼 그렇게 승진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찰의 수뇌부나 검찰의 윗대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그러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이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도 문제의 핵심을 못 집어요. 저는 박철환 검사가 껍데기는 짚었다고 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 똑똑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제기하게 되면 검찰 업무 평가에 대한 외부 시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수사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면서 교묘하게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그 수사 같은 그 엄중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사안을 어떻게 외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야죠.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고문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을 고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죄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죄 지은 놈이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정 시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무죄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외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찍어 누른. 그러니까 이건 일정 기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게 결과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인사 조치를 하겠다. 결과는 그런데 과정.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은 제가 말한 것처럼 업무성과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건 권력기관. 경찰이든 검찰. 아니면 이거는 어디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이른바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정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밀주의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범인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밀주의가 되는 거지 이 성과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근데 걱정은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거 공개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죠. 어차피 다 밥그릇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다 밥그릇 공유하는 사람인데. 또 국회의원들 당연히 불편해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수사 정정 청구권을 삭제하는 거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입니다. 즉 포괄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민주적 통제라는 거에 대한 거를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정치인이 접근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윤석열이 반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왜 정치 권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독립해야지라고 하는 논리로 쑥 빠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지만은 스스로의 엘리트주의, 스스로 지금까지 왔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민주적 통제 장치를 꽉 해야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 사건에 이제 사건이든 아니면 과거 사건 여러 가지 사건 미제 사건 많습니다. 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 항상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프로파일러들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고 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그 수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개지랄 떨어요. 그 경찰 그 위에 있는 팀장들이나 또 제가 이럴 때 저희가 특채되기 전에 있었던 소위 자원한 프로파일러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들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좀 보세요. 과거의 경찰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그래서 미제 사건 된 것이 적지 않은데 그걸 건들지 않고는 어떻게 미제 사건을 해결해요? 이거 못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건 뭡니까? 지금 나오는 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DNA 증거. 아주 우연히 된 거, 이런 것들 아닙니까? 프로파일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 프로파일러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소위 말하는 자칭 프로파일러 말고 저희들처럼 진짜 프로파일러들, 진짜 프로파일러들, 즉 경찰청이 특채된 프로파일러, 정규 프로파일러들 말하는 겁니다. 진짜 프로파일러.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민 흉내를 내야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가?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 누가 진짜 범인인가? 이춘재가 범인인 줄 알았냐고요? 적어도 작년 이전에는 이춘재 같은 범인이 있다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화성 사건에서.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 아니면 시스템과 연동된다는 것까지 정도는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이춘재 같은 놈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봤거든요. 이게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한 얘기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나마 제 진심을 알아주셔갖고 이 책을 많이 사주셨지만은 뭐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때야 뭐 천 몇백 권이 뭐 많습니까? 그거 책 광고하는 김에 김영민 흉내를 또 내야죠. 요거는 잘 안 팔렸어요. 사실 요거는 미투,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의 미투, 즉 이걸 딱 제목을 보시면은 이 미투 나온 다음에 이거 빨리 썼네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미투,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발생하기 전에 한 3개월 전, 그 훨씬 전에 이미 원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프로파일러 그리고 경찰학과 교수를 통해서 혼자 산 여성 그리고 여성 범죄에 대한 이때 이거 쓸 때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걸 다 했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써놨는데 쫙 진행이 안 되다가 미투가 터지면서 이제 부랴부랴 출판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지. 이 시류에 편승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미투 이전에 이 책을 써놨고 오히려 그 출판사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가속화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상상하기도 그래서 안에 있는 후반부에는 사례를 넣으냐고 좀 늦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고민한 것보다는 이게 안 팔렸어요. 그래갖고 근데 내용은 뭐 저자가 좋다고 하면 제가 책 팔려 광고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책 얘기가 나왔네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많은
뭐 저를 아는 경찰들 그리고 몇몇 프로파일러들 혹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욕 상관없습니다. 욕하라고 그 방송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를 알아달라고.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이 적어도 지금 잘못된 시스템,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바꾸기 위한 작은 디딤돌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얘기 하나 갖고 길어졌네요. 오늘은 뭐 이런 주제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싫어하든 말든 알아서 들으세요.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사건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할 거지만 사건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더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책 쓴 거죠. 자, 요거 하나는 딱 끊고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